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군이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의 후속함을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경에 대형 수송함이 추가로 도입되면 우리 군의 상륙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이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의 후속 함정을 건조합니다. 14,500톤급 독도함은 해병대 1개 대대급 병력과 장비를 수송할 수 있고 헬기 6대를 이착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여기에 신기술 적용에 따른 최신 장비를 탑재하고 운용상 개선 사항을 반영한 함정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대형 수송함 후속함이 군에 전력화되면 헬기 및 고속 상륙 정 등을 탑재하여 원거리 입체 고속 상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보강되어 보다 향상된 상륙 작전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8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 수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이 사업 중 위성체에 탑재하는 디지털 중계기를 최초 국내 연구개발하려던 계획에서 국외에서 구매하는 계획으로 수정한 겁니다. 국내 기술 수준과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 K9과 K55A1 자주포에서 운영할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하와 풍산이 선정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선정된 업체와 기술과 조건 협상 등을 거쳐 10월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형 화생방 보호의 획득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에는 삼양화학공업과 산청이 선정됐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병영 내 악습을 없애고 선진 병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육군 28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장병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병영 문화를 진단함으로써 신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민간 전문가와 정부기관 관계관, 부모, 현역 장병으로 구성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처음으로 부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 복무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복한 병영을 만들기 위해 지난 6일 출범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복무제도 혁신과 병영생활 환경, 그리고 리더십 윤리 증진 분과 중 병영생활 환경 분과가 윤희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육군 28사단 977 포병대들을 찾았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윤희병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의무대 생활관을 둘러본 뒤 장병들의 애로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예고 없이 야전 부대를 방문해 병영 생활을 살펴보고 간부들을 배제한 채 무작위로 병사들과 대화하면서 군 생활의 어려움이나 개선할 점 등을 들었습니다. 위원회는 병영 생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군이 국민의 군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잘못된 병영 문화의 적폐를 없애기 위해 현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동해 해역의 절대 사수 의지를 담은 해군의 4번째 차기 호위함, 강원함의 진수식이 거행됐습니다. 심예슬 아사입니다. 차기 호위함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동서남해에서 작전 운용 중인 호위함과 초계함의 후속 전력입니다. 해군의 4번째 차기 호위함은 동해 해역의 절대 사수 의지를 담아 강원함으로 명명했습니다. 강원함은 신형 3차원 탐색 레이더, 대공 대함 미사일, 그리고 해상 작전 헬기 탑재 운용 등 우수한 대함, 대잠, 대공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북 억지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함은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16년경에 책임 해역에서 조국 해양 수호를 위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12일 열린 강원함 진수식은 엄현성 해군참모차장 등 해군 주요 지휘자와 정성립 STX 조선해양 대표이사를 비롯한 조선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한 명으로 지정된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장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주빈으로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강원함은 인수평가 기간을 거쳐 2015년 후반기에 해군에 인도되며 4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마친 후 2016년 해역함대에 배치됩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군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군 인권교육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12일 국방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고 국내 각종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감수성 교육과 찾아가는 인권 교육, 친인권적 병영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 교육 등을 군 내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서 체결로 인권 친화적 병영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서해 최북단 도서인 백령도에 군인 가족들을 위한 공동 육아 나눔터를 개소했습니다. 도서 지역 군인 가족들의 복지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희룡 기자입니다. 군인 가족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육아 나눔터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방부와 여성가족부가 맺은 군장병 지원 등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지난해 12월 육군 15사단에 처음 문을 연 이후 5번째입니다. 도서 지역 특성상 열악한 보육 여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군인 가족들에게는 담비와도 같습니다. 너무 좋죠. 저희가 이런 어린이 시설이 딱히 없었는데 이제 어린이 시설이 들어서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이제 시작이니까 애들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백령도 공동 육아 나눔터는 약 59제곱미터 규모의 군 관사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자녀 양육은 물론 섬 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교류하는 지역 공동체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 정보라든지 아니면 서로 여기 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나눔터에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품앗이라는 사업으로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아이들한테 나눌 수 있는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 관사 내 공동 육아 나눔터는 여성가족부가 활동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롯데그룹에서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민관군이 협력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전방 지역에서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협력하여 공동육아 나눔터를 더욱 확대하고 전방 지역에 공동 육아 나눔터가 늘어나면서 군인 가족들의 만족도는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2016년까지 공동 육아 나눔터를 12개로 늘려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령도에서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차기 다련장 유도탄이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차기 다련장 유도탄 최초 생산품에 대한 품질 인증 사격 실시 결과 최대 사거리, 사격 정확도, 자탄 분산도 등 3가지 분야의 품질 기준이 충족돼 인증 사격 시험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차기 다련장 유도탄의 품질 인증 사격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한 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으로 어떠한 전장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차기 다련장이 군에 전력화되면 북한의 장사정포와 240mm 방사포보다 파괴 효과와 사거리가 증대되고 정확도가 높아 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본격 보람의 꿈. 군에서도 다양한 임무가 주어지는데요. 자신의 특기에 맞는 업무를 하면 효율적이고 보람 있는 군 생활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훈련병들이 자신들의 특기를 선정하는 특기 적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 함께 보시죠. 공군 742기 훈련병들의 특별 병영 생활 교육 중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대 훈련병들을 현대시각으로 구성하여 간단히 몸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날 피곤했는지 이 훈련병은 아직 꿈나라입니다. 역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건 눈꺼풀입니다. 훈련병들이 아침 점호를 받습니다. 총은 240명, 여름부 현준 240명 이상 아침 주무 준비 끝. 주모 742기 아직 훈련하는 기분이 안 드나? 아직도 캠프 온 것 같아?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행동으로 옮기자. 알겠어? 알겠나?
점호 후 뛴걸음이 이어집니다. 군인의 기본은 강한 체력입니다. 매일 뛴걸음을 통해 훈련병들은 강한 군인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각오를 단단히 한 듯 한 명의 나오자도 없이 뛴걸음을 모두 완주했습니다. 상쾌합니다. 네, 할 말씀입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집중제식 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학과, 지뢰, 내용 많이 틀려진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렇지? 네! 자, 하나. 조교의 시범을 보며 집중제식을 따라해봅니다. 하나. 하지만 조교처럼 신속하고 절도 있는 동작이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병들은 각 잡힌 하나의 동작을 위해 수백 수천 번 연습했을 조교의 노력을 알게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여지없이 팔 벌려 높이 뛰기가 이어집니다. 소총이 이렇게 무거운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소총은 제2의 생명입니다. 비록 실탄이 없다 할지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훈련병들이 집중제식을 마치고 특기적성 검사를 위해 강당으로 모였습니다. 공군은 여러 평가를 통해 훈련병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특기를 부여합니다. 특기 분류에 반영되는 기준은 첫째 본인 희망, 둘째 자격증, 셋째 전공, 넷째 적성지수가 반영이 됩니다. 적성지수는 자격증이나 전공이 해당 없는 특기, 그리고 또는 자격증과 전공이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특기 분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훈련병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이번 시험 자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떨립니다. 잘 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반으로 들어온 건데 회계나 전산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검사가 시작되고 현장의 열기는 수능 시험장만큼 뜨겁습니다. 자, 종료 30초 전. 동작 그만. 그렇게 긴장됐던 특기적성 검사가 끝이 나고 분주히 움직였던 오늘 일과도 마무리됐습니다. 나름대로 잘 봤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좀 어려웠습니다. 다른 것보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긴장해가지고 많이 오랜만에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공군 742기 훈련병들의 특별병영생활 교육 2일차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우리 훈련병들. 내일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홍보원에서 광고수주 대행사를 모집합니다.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제안서는 18일 인사총무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설명회는 13일이며 대행사 선정 참가 자격은 사업 설명회 참가자로 제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외협력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에서 제124기 신임 감찰장교를 모집합니다. 소령과 중령으로 합동대 과정을 이수했으며 계급에 상응한 지휘관이나 참모직을 역임해야 합니다. 접수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며 서류와 논술, 면접을 거쳐 11월 7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4주간의 직무교육 후 3년 동안 근무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대 감찰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부에서 제19회 공군 방공포병 전투발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6일 오전 10시 공군회관에서 열리며 9월 2일까지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1부는 한반도 공중위협 변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2부는 방공유도탄 전력화와 전투발전에 대해 논의합니다. 세미나 관련 문의는 교리발전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에서 중고차 성능점검장 관리직과 행정직을 모집합니다. 전역 예전 간부로 행정업무 유경험자와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우대합니다. 14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방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요한 육군참모총장은 병영 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악습을 혁신하지 못한다면 우리 육군은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군대가 아니라 국민이 믿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육군을 만들기 위해 참모총장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병영 문화를 혁신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싸워 이기는 군대를 육성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육군은 이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